안녕하세요. 월선병원의 닥터 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암 표지자의 2편으로 CEA, 그러니까 위암 또는 대장암 표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은 주제를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선출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암 표지자 3편 두 가지 표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CA125라는 난소암 표지자이고요. 두 번째는 CA19-9이라는 췌장암 표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째 주제는 CA125라는 난소암 표지자입니다. 혈액으로 하는 암 표지자 검사가 얼마 전부터 유행을 하고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첫째 CA125는 난소암 표지자이지만 많은 분들이 스크리닝 목적, 검색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증세도 없는데 난소암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CA125를 하는 적이 있지만 보통 주류 의사들은 이런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CA125가 검색으로 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CA125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난소암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허리가 아픈 분들, 증세가 없는 병들이 있는데도 CA125가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암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CA125 검사를 해서 CA125 레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팔로업 검사를 더 하다 보면은 이것이 암이 아니고 원인 모를 이유로 이 표지자 레벨이 올라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난소암도 없을 때는 참 이때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암 표지자 CA125가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난소암의 증세가 있으신 분들, 요통,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시거나 또 아프기 시작해서 더 심해지거나, 또는 배가 부른다 그러죠. 이렇게 블로팅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팽창이 돼가지고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배 통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소변을 자주 보러 가도 난소암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세가 있거나, 또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난소에 물혹이라든지 뭐가 보인다, 이럴 때는 이 CA125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 히스토리 중에, 가족 역사 중에 난소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CA125 표지자 검사, 혈액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A125는 검색용, 그러니까 내가 난소암이 있느냐 없느냐 여성분들에 관해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신뢰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난소암 증세가 있거나 또는 초음파 이런 곳에서 난소에 무엇이 보인다, 이럴 때는, 또 가족 히스토리 난소암이 있었다 할 때는 CA125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표지자, 췌장암 표지자입니다. CA19-9입니다. CA19-9은 혈액 검사로서 췌장암을 검사하는 것이지만 스크리닝, 검색용으로는 저희가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9-9이 췌장암 때도 올라가지만 또 어떤 때는 암이 아닌 간염이라든지 또는 간경화, 담석증 이런 것도
CA19-9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CA19-9이 많이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췌장암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세가 있을 때 황달이 있거나 또 몸이 가렵거나 또는 하얀 색깔의 변이 나온다거나 또 피검사에서 빌리루빈이 올라가 있거나 뭐 또 복통이 있거나 또 몸무게가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증세가 있을 때는, 그리고 그때 CA19-9이 올라갔을 때는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있느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췌장암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췌장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췌장 머리에서 나는 암과 췌장 꼬리에서 나는 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췌장암 중에서도 머리에서 나는 것은 그 암 초기에 황달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발견돼서 경과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췌장암이 많이 걸리는 것은 꼬리에 병이 있을 때입니다. 요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검사를 해서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이 발견이 늦게 되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CA19-9은 특히 요통이 심하거나 오래되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할 때는 CA19-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물론 황달이 있거나 또 몸이 가렵거나, 그러니까 빌리루빈이라는 것이 이제 몸에 많이 생기면 몸이 가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있을 때 CA19-9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CA-19-9하고 CA125 난소암 표지자는 정확도나 신뢰도, 그러니까 검색력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세가 있을 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암 표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CA125 난소암 표지자였고요. 두 번째는 CA19-9 췌장암 표지자였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호였습니다.